윤영호 전 본부장은 침묵했지만 통일교 금품 의혹은 전국을 정면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윤 전 본부장 진술에 등장하는 사람 가운데 한 명인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자리까지 내려놨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당당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이 사실이 얼마나 허위 사실이고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였는지를 확실하게 밝히는 데 있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의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응하는 것이 공직자로서의 처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미국에 갔다 오자마자 저렇게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의를 표명을 한 겁니다. 근데 대통령실도 오전에 또 바로 사의 수용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상황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전 장관 조금 전에 들으신 발언은요. 기자가 이 질문을 했을 때 한 발언이에요. 뭐라고 물었냐면 혹시 장관직을 내려놓으시는 것이 네. 의혹을 인정한다는 걸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었더니 허허 웃으면서 나도 사실 그렇게 오해받을까 봐 고민은 했지만 정말 직 다 내려놓고 나 자신 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겠다는 뜻이다 라면서 바로 귀국하자마자 취재진을 만나서 그 장관직 내려놓겠다. 이걸 밝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서는요. 11시 조금 넘어서 기자들한테 공지가 됐어요. 사의를 수용할 예정이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까지 경험했을 때는 보통은 사표를 수리한 다음에 수리했습니다. 뭐 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그 이후에. 보통 이후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전에 이렇게 사의를 밝히고 아직 이제 귀국하고 여러 가지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리 사의를 수용한다는 예고 문자 하면서 아주 발빠르게 입장을 밝힌 겁니다. 한 4-5시간 만에 나온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 들어서 현직 장관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첫 장관 낙마 사례다 이런 오명까지 무릅쓰고 의혹에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의지인 건데 정 장관은 그러면서도 반전이 있을 거다 이렇게 예고까지 했습니다. 불법적인 그 어떠한 금품 수수 전혀 없었다. 단연코 없었다.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 있을 것이다 말씀드렸는데요. 지켜봐 주십시오. 전혀 사실 무근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힐 것이고 몇몇 가지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혹의 방아쇠가 당겨진 건 바로 이렇게 윤영호 전 본부장이 특검에 이 현금 상자 또 그리고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부터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게다가 통일교의 수건 사업인 한일 해저터널에 도움을 받으려 했다 이런 진술까지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꽤 구체적인 진술이 나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경미 변호사, 그러니까 전 장관 말대로 본인이 반전을 만들어내려면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수사기관에서 과연 윤영호의 그런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 후에 차근차근 조목조목 반박하는 방법을 택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 이런 물건들 혹은 금품 등을 받았다라고 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특정이 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긴 하는데 만약 그 시기가 특정이 된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에는 진재수 장관 입장에서는 해당 시점에 그러한 만남이 없었다라는 점, 그래서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그런 방법도 충분히 존재를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컨대 지금까지 예를 드는 그런 대가들, 그래서 행사 참여라든가 축사 혹은 해저터널과 같은 그런 현안에 대한 부탁이 있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보다 이런 내용들이 구체화됐을 때 그런 현안들에 대해서 들어준 바가 없다. 지금 또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일관되게 반대를 해오고 있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면서 반박하는 방법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전 장관이 이렇게 강하게 또 의혹을 부인하면서 자리까지 내려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합니다. 이 통일교 게이트를 넘어서요, 아예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재수 장관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국무위원들까지 의혹에 줄줄이 거론되기 시작한 이 시점에서 말이죠. 사실 확인 취재도 없이 그런 낭설을 보도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인격 살인입니다. 윤영호 씨를 만났습니다. 한 번 만났습니다. 야인 시절입니다. 한 10분 통일 관련 통상적인 얘기죠. 차담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 뒤로 만난 사실 없습니다. 혹시 한학자 총재를 다시 한학자 만나자거나 통일교 민원 얘기가 있었나요? 총재도 만난 일도 없고 면식도 없습니다. 자, 이재명 정부의 주요 인사 가운데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거론된 인물은 이렇게 3명으로 현재까지 압축이 됩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정동영 통일부 장관도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요. 사실 무근이다 작심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남희 기자, 윤영호 전 본부장을 한번 만나긴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만나긴 했는데 전혀 무슨 현안이 있어서 만나거나 금품을 건넸다거나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배경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 정 장관 2021년 9월 달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아니고 공직도 안 맡았던 야인 시절에 또 전북도 의회 그 의장을 지낸 고교 동창 등 같이 여행을 강원도에서 갔다 오다가 아우 저기 좋다고 해서 좀 들러보자고 해서 네. 그 통일교회 천정궁에 들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윤영호 전 본부장을 포함해가지고 관계자들 해서 10분 동안 차담을 가졌는데 뭐 현안에 대한 청탁은 없었다. 본인이 공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뭐 통일 관련된 얘기를 나눴고 돌아왔다. 그 이후엔 어떤 접촉도 없었다. 이러면서 관련된 의혹을 반박을 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전재수 장관을 장관직 내려놓는다 이렇게 봤잖아요. 혹시 정동영 장관은요? 정 장관은 거취에 대한 언급은 없었고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윤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데 네. 그게 뭐 돈을 건넸다거나 금품을 건넸다거나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진술이 나온 상황인데 사실은 정동영 장관에 대해서는 뭐 금품을 건넸다거나 이런 진술이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선긋기에 나서는 건 또 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멘토로 꼽히는 바로 이종석 국정원장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도 통일교 측, 그러니까 통일교 관계자를 만나긴 만났다 이렇게 해명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김건희 특검에서 확보를 한 윤 전 본부장 그리고 통일교 전 부회장의 통화 내용을 네. 보면 2022년 11월 달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당시에 윤영호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기를 이종석 원장을 만났고 한국에서 통일교의 지형은 아직 마이너하다라는 게 민주당의 공통된 의식이라고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당시에 이종석 원장을 만났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종석 국정원장은 당시에 통일교 관계자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다라면서 지인을 통해서 면담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지인 대동하에 실제로 관계자를 만났다라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다만 이때 한 번 만났을 뿐이고 그 뒤로는 없던 그런 접촉이라든가 교류도 없었다라면서 선을 그어놓은 상황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의 또 주장대로 이게 일회성 만남이었는지 아니면 뭐 다른 의혹이 있는지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지게 되겠죠.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을 이재명 게이트라고 날을 세우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 인사들의 직접적인 통일교 접촉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사건이 이제 통일교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로까지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통령 본인과 성남라인 핵심 인사, 그러니까 측근들, 이거 무슨 얘기예요? 성남라인 핵심 인사만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정진상 전 실장이잖아요. 예. 근데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는 어제 통일교와의 접촉이 없었다라고 바로 입장문을 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거론되는 인물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과거 옛 측근 그룹이라고 해서 7인회라고 있는데 거기에 임종성 전 의원이 있습니다. 임종성 전 의원의 경우는 뭐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건넸다 이런 뭐 주장도 나오는 가운데 지금 보시는 것은요. 네. 그 보면 재외 한인 동포들 관리하는 세계 한인 민주회의라는 조직이 있는데 이때 이제 임종성 전 의원이 문체위원을 지내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한 당직자를 앉혔는데 그 당직자가 알고 보니 지금 통일교의 핵심 관계자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당시에 임종성 전 의원 2023년에 뭐라고 했었는지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타국에서도 민주당을 향한 애정을 바탕으로 언제나 든든하고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십시오. 이제 다시 우리가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또 외연 확장을 통해 확실한 승리의 기반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에게 임명장을 받는 사람이 통일교 측 관계자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제 임종성 전 의원한테도 예.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아니 임명장까지 통일교 관계자한테 당직 임명해서 주지 않았냐 이렇게 공격을 하는데 일단 임종성 전 의원은 저희 채널에도 접촉을 했거든요. 일단 첫 번째 금품 받은 적도 없고 윤영호라는 사람 번호도 저장 안 돼 있다. 이렇게 저희 취재진한테 밝혔어요. 그래요? 또 하나는 통일교 관계자 임명을 할 때는 뭐 이재명 대표와 당시 상의도 안 했고 당시에 이제 이 사람을 알게 된 것이 그 중앙아시아에 나갔다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이모 씨가 그 통역을 했다고 하는데 통역을 너무 잘해서 그렇게 알게 됐는데 당신은 통일교 관계자인지도 몰랐고 이후에 알게 됐다 이렇게 저희에게는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네. 대통령에게 누를 끼친 것 같아서 죄송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는 좀 수사를 통해서 가려져야겠죠. 그러니까 대통령은 몰랐다는 몰랐다라는 취재의 주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등장하는 데가 또 있어요. 녹취록이라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확보한 녹취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이름이 또 언급이 됩니다. 이제 2022년 이때도 윤영호 전 본부장 그리고 이 통일교 이전 부회장의 그런 통화 내용이 녹취가 있었는데 일단 이모 부회장이 이야기하기를 당시에 이제 후보자 그러니까 이재명 당시 후보자나 혹은 사모가 움직이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저쪽에서는 A 의원을 본부장님 한번 뵙게 하겠다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네. 여기서 A 의원은 당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인물이었고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당시 통일교 간부들과의 그런 만남이 추진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대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윤 전 본부장이 이야기하기를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직접 연락이 왔다. 그리고 직접 총재를 뵙겠다라고 한다라는 말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 또 이모 부회장은 제가 정진상 쪽에다가 확인을 해보겠다라는 말을 했다라는 그런 녹취록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뭐 이재명 쪽에서 연락을 했다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 직접 뭐 이재명 당시 후보자가 연락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합니다만 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최소한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런 연락들이 있었던 것 아닌가라고 충분히 좀 의심이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또 확실치 않은 거네요. 녹취록상에도 보면. 그런데 야권은 지금 대통령을 직접적으로 겨냥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실도 어쨌든 예민하게 볼 것 같거든요. 직접 대통령실이 뭔가 해명을 하겠다 이런 분위기예요? 일단은 오늘 뭐 사의 빠르게 수용한다고 했고 이런 것들이 아주 좀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보면은 굉장히 이 사안을 예민하게 보고 있다라는 걸로 읽히고요. 이제 어제까지 저희 취재한 바에 따르면은 네. 어제 정진상 전 실장 같은 경우도 접촉한 적 없다 이렇게 입장을 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친명계 쪽에서는 뭔가 조직적으로 뭔가 그 연루된 거는 아닌 걸로 지금 현재 파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여야 뭐 지휘고와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하고 만약에 정말 뭐 설사 뭔가 문제가 밝혀지더라도 끊어내고 가겠다. 이러고 그냥 당당하게 임하자. 뭐 이런 분위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뭐 별건으로 또 문제가 되고 있는 문제 제기가 되고 있는 게 또 있어요. 바로 특검이 어쨌든 간에 이런 윤영호 전 본부장의 진술들을 듣고도 왜 당시에 그냥 뒀냐 야권은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당시 수사팀이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이제 위에 보고했다라고 했었다던데 그럼 내부 기류가 조금 달랐던 거예요? 네, 그랬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지난 8월 김건희 특검에서 예. 윤영호 전 본부장이 민주당 소속 의원 2명 그리고 당시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의원 1명에 대해서 금품을 제공했다라고 진술을 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팀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을 하면서 이 대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뇌물죄로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라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수사 보고서를 가지고 민중기 특검 등에게 보고를 했는데 민중기 특검은 이게 수사 대상이 되는지 수사 요건을 검토를 해봐라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사팀 내부에서도 수사 대상이 된다 안 된다 의견이 상당히 좀 나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제 특검의 그런 수사는 개시되지 못했고 약 3개월 동안 수사 착수라든가 혹은 네. 이첩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었습니다. 자, 이제 어쨌든 뭐 이번 의혹 국수본으로 넘겨졌으니 이제 경찰이 또 수사를 할 텐데 들리는 소식으로는 한 23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려서
해서 이제 수사에 착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불거지는 게 공소시효 문제거든요. 이거 생각하면은 정치자금법, 뇌물죄가 다르니까 이거 뭐가 적용되냐 이거부터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당 건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 불법적인 그런 정치자금이 흘러간 정도의 사안이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공소시효는 7년이 됩니다. 네. 따라서 2018년 혹은 그 이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대부분 만료를 했거나 최소한 임박한 그런 사건이 되는 거고, 만약에 뇌물죄로 판단을 한다. 그러니까 이 대가가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안이었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이 금품의 그런 가액이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제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최소 10년부터 15년까지로 연장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되면 공소시효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네, 통일교 관련된 의혹은 저희 또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